재산 다 빼앗긴 뒤 5년간 추적해서 복수했습니다. 9억 5천만 원,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 예금, 적금, 보험금까지 30살부터 65까지 35년간 피땀 흘려 모은 돈. 그 돈이 단 이틀 만에 전부 사라졌습니다. 범인은 내 아내였습니다. 아니, 아내인 줄 알았던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정체는 사기 전과 5번의 상습 결혼 사기범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당한 남자가 나까지 합쳐서 6명. 그중 2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나도 죽으려고 했습니다. 한강 다리 난간에 매일 밤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년만 좋은 일이다. 그래서 살기로 했습니다. 복수하려고 살기로 했습니다. 5년이 걸렸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 그년을 잡았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2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단칸 방에서 시작해서 함께 고생하며 일군 가정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니 세상이 텅 비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가정이 있어 바쁘고 넓은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밥 한 끼 챙겨 먹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처음 봤습니다. 54살이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말투가 다정했습니다. 혼자 드시면 얼마나 쓸쓸하세요. 제가 가끔 반찬이라도 해다 드릴게요. 정말 그랬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와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 안 청소까지 해줬습니다. 외로움에 지쳐있던 나에게 그녀는 빛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나에게 접근하기 전에 이미 내 재산을 다 조사해놨더군요. 사귄 지 석 달쯤 됐을 때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요.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수술비가 급해요. 3천만 원. 사랑하는 사람 어머니 수술비인데 어떻게 외면합니까? 흔쾌히 내줬습니다. 그 후로도 돈 요구는 계속됐습니다. 요양원비, 조카 학비, 친정비. 매번 울먹이며 사정하는 그녀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눈물이 전부 연기였다는 것을. 1년 뒤 그녀가 먼저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오빠, 우리 혼인 신고해요. 제가 평생 곁에서 돌봐드릴게요. 자식들이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 이상해요.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나는 화를 냈습니다. 너희가 뭘 아느냐? 1년에 몇 번이나 찾아오느냐? 자식들과 크게 다퉜습니다. 그 후로 자식들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결혼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빠, 통장 정리 좀 해야죠. 살림하려면 돈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죠. 아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장, 보험, 부동산 서류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이 통장들 너무 복잡해요. 하나로 합쳐요. 제 명의로 만들어서 제가 관리할게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금 2억, 적금 5천. 전부 그녀 명의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은 아파트였습니다. 이 집 너무 커요. 작은 데로 옮기고 차액으로 노후 준비해요. 합리적인 말처럼 들렸습니다. 30년 살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7억 원. 그 돈도 그녀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그녀가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 떴는데 그녀가 없었습니다. 전화했습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은행 가서 확인했습니다. 잔액 0원. 9억 5천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은행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부부 사이 돈 거래는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로 해결하세요.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팔아버렸으니까요. 모텔에서 일주일 버티다가 돈이 떨어졌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잤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때 말렸잖아요. 이제 와서 어쩌라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피부치마저 나를 버렸습니다. 쪽방촌에 방을 얻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폐지를 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주워봐야 10,000원, 15,000원. 그걸로 라면 사 먹고 월세 냈습니다. 어떤 날은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그런 생각이 매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죽어야 할 놈은 그년입니다. 아니, 죽이진 않겠습니다. 그보다 더한 걸 해주겠습니다.
복수를 결심하니까 오히려 살 힘이 생겼습니다. 매일 밤 이를 갈며 그녀를 추적했습니다. 혼인신고 서류에 있던 주민번호, 그게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사정을 듣고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성공하면 그때 수임료 주세요. 이혼 소송 명목으로 주민등록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석 달 뒤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부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여자 전과가 5번입니다. 전부 같은 수법이에요. 피해자가 6명이고 2명은 자살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년이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해운대 고급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습니다. 내 돈으로 호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비싼 식당에서 밥 먹고, 그리고 옆에 또 남자가 있었습니다. 70대쯤 돼 보이는 남자. 다음 먹잇감을 물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대로 놔두면 또 피해자가 생깁니다. 내가 막아야 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모았습니다. 살아남은 4명이 뭉쳤습니다. 공동으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상습사기죄, 결혼을 미끼로 한 계획적 재산 편취.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동일 수법이니까 이번엔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체포되던 날 내가 직접 갔습니다. 그녀가 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뻔뻔하게 표정을 바꿨습니다. 어머, 오빠, 오해예요. 내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쏟았습니다. 오해, 내가 폐지 주우면서 라면으로 끼니 때울 때 너는 내 돈으로 호화롭게 살았지. 너 때문에 2 사람이 죽었어. 그것도 오해야? 그녀 얼굴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총 피해액 30억 원, 사망자 2명,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판결 듣는 순간 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분해서, 억울해서, 통쾌해서 온갖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재산도 일부 환수됐습니다. 그녀가 숨겨둔 돈과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전부는 못 찾았지만 3억 정도는 돌려받았습니다.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삽니다. 자식들과도 조금씩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날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렸으면 이 모든 게 없었습니다. 복수를 포기했으면 그녀는 지금도 다른 사람 인생을 망치고 있었을 겁니다. 살아서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일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죽지 마십시오. 당신이 죽으면 그놈들만 좋은 일입니다. 살아서 끝까지 쫓아가십시오. 반드시 되갚아줄 수 있습니다.